그림 그릴 영역을 종이 안에서 먼저 잡으세요. 영역을 정해 놓으시고 화면 안에 호박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놓이면 보기 좋을까를 생각해서 그리시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3등분 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쯤에 중요한 위치가, 중요한 아이들이 여기 주제가 놓여지고,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에 요쯤에 중요한 아이들이 위치를 해주면 시선의 이동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해보죠. 곡선 쓰지 마시고 직선으로 툭툭 그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외곽의 형태를 잡았어요. 그죠? 꼭지의 방향과 위치를 살짝 이렇게 원으로 한번 표시해 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보이시죠? 가장 굵게 보이는 주가지 형태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살짝 잡아주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호박이 몇 개로 갈라졌나를 봐야 되는데 살짝 세볼까요? 8개로 나눠져 있다. 그죠? 가운데 갈라진 거 보이시죠? 네, 그 위치부터 먼저 한번 슬쩍 연한선으로 힘 조절하세요. 선. 자, 연필선 이렇게 힘 조절하시고, 자, 위쪽으로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꺾인다. 이렇게 선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건 결국 윗면과 옆면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큼직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꺾을까요? 면을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그때 한 번씩 이렇게 꺾죠. 살짝 밝은 데는 선을 연하게 쓰시고, 밝은 데는 선을 연하게 쓰시고, 어두운 데는 약간 강하게 써주세요. 이렇게 지금 선의 길이와 진한 정도로 이쪽에 그늘이 좀 세게 있어 라는 거를 이 선으로도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옆면도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외곽 형태가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끝에서 살짝 이렇게 꺾이죠. 네, 그것만 살짝 잡아주세요. 아랫면에서도 위쪽에 꺾인 거와 같이 아래쪽에서도 꺾여요. 자,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요 앞쪽이 아니라 요 옆면이에요. 옆면을 얘하고 같이 아랫면에 이 아래 위치의 선을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으신단 말이지. 이렇게 그려놔. 그럼 틀려. 얘가 뒤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붙어야 돼요. 호박잎도 이렇게 위치 한번 잡아보죠. 이렇게 뒷면이 와글와글 이렇게 형태가, 요건 뒷면이고 호박잎의 뒷면이고, 여기서부터는 앞면이, 자, 여기 호박 꼭지가 여기 있죠? 꼭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은 앞면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 접혀서 꺾인 것도, 여기도 뭔가 이렇게 굴곡이 많죠? 그거를 막 이렇게 여기서부터 세밀하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같은 각도에 있는 애들은 하나로 쭉 묶으세요. 여기도 같은 각도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하나로 쭉 묶어버리세요. 이거를 처음부터 나누려고 애쓰시면 여기 거 그리다가 이 크기가 너무 커져서 여기는 없어질 수도 있어. 화면 밖으로 막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큼직큼직하게 꺾임을 묶어주세요. 처음엔 묶는다. 자, 이렇게 됐고, 얘가 또 이렇게 가서 이쪽 면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 그죠? 네, 그 부분을 여기에서 한번 잡아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자, 그 다음에 뒤쪽 바닥면에 있는 아이들이랑 겹쳐가지고 조금 헷갈린다. 그죠? 자, 여기 약간 더 튀어나와야겠네. 조절해 주시고, 이렇게. 됐죠? 자, 이쪽에는 이제 바닥면 쪽에 있는 잎사귀가, 바닥 저 뒤쪽에 있는, 얘보다 뒤쪽에 있는 잎사귀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 비슷한 색깔들끼리 서로 뭉쳐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 잎사귀가 얘한테 들러붙어야 되는지 더 뒤에 있는 아이인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는 내가 얘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빨리 그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막 그리시다 보면 이 잎사귀가 갑자기 이 옆으로 막 간다?
근데 잘 보면 이 잎사귀가 요 잎사귀는 여기 이렇게 줄기를 타고 네, 요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잎사귀인 거죠. 이렇게 됐고 또 저 바닥면에 또 어두운 잎사귀가 밑에 깔렸어. 아 어렵다 그지? 뭐가 많아지면 막 어려워.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 너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된 가지, 주된 아이부터 먼저 해결을 하세요. 됐어. 그러면 일단 여기는 어두우면 여긴 밝은 면이잖아요. 빛을 받고 있는 쪽의 면과 빛을 등진 부분의 면 있잖아요. 그걸 한번 헷갈리지 않게 한번 칠해줘. 이렇게 칠해주세요. 됐죠? 그럼 여긴 밝은 앞쪽이고 여기는 살짝 어두운 면이야. 그런데 여기도 어두운 면이 있네. 그거는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서가지고 이쪽에 살짝 어두운 면이 있어. 그러면은 살짝 어둡게 칠해주세요. 이것도 이렇게 면 만들어서. 살짝 칠해보죠. 위치만 살짝 잡아줄게요. 자, 인맥 있는데 일단 놔두고. 자, 됐어요. 자, 이쪽에도 어두운 부분 있어. 자, 요 어두운 부분을 그리기 전에 크게 요 인맥, 요런 잎사귀 위에 만들어지는 인맥과 꺾임, 여기서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이 안에서 꺾이죠. 크게는 이 앞면과 뒷면으로 나눴고 이 앞면 안에서도 자잘한 꺾임들이 있으니까 그 차이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기 어두운 잎사귀 색을 칠할 때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누르는 힘 주시고 한번 칠해주세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 자, 여기도 어두운 부분 살짝 누르는 힘 강조해서 칠해주세요. 자, 여기도 얘하고 같은 방향의 어두운 잎사귀니까 살짝 한번 칠해주는데 방향 살짝 틀었죠, 제가. 얘하고 거의 비슷한 색깔이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방향을 틀은 이유는, 선의 방향을 틀은 이유는 이 잎사귀와 이 잎사귀가 한 잎사귀가 아니다라는 체크를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얘를 칠할 때도 뭔가 나한테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선 방향을 약간 틀어주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죠. 이쪽에 이렇게 어두운 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그쪽 먼저 한번 살짝 그늘 표시를 해줄게요. 어두운 부분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그 형태에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만 나눠줘도 입체적인 느낌이 만들어져요. 자, 거기에다가 그림자까지 같이 묶어주면 어두운 흐름이 만들어져서 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만들어지죠. 일단 그림자 이렇게. 자, 그림자는 지금 제가 물체 어두운 방향, 어두운 명암을 넣은 거랑 또 방향성이 다르게 집어넣고 있죠. 네, 바닥면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늘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써주고 있어요. 사진 속에서 어두운 부분의 색깔이 까맣게 보인다고 해서 다 똑같이 까맣게 하지 마세요. 항상 가까운 부분과 먼 쪽에 대한 거를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색을 풀어가시는 게 좋은데, 가까운 쪽을 조금 더 강하게 뒤쪽으로 가면서 시선에서 멀어지는 쪽은 약간 힘을 빼세요. 한 번 더 겹쳐서 조금 더 강하게 보여야 할 부분은 밀도를 조금 올려주시면 약간 더 진하게 칠해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어두운 쪽은 선이 굵으면서 힘있게, 그 다음에 요게 기준이 되면 여기서 이제 중간 명암을 풀어 가시면 돼요. 자, 이쪽에 윗면과 옆면으로 나눠지는데, 그럼 그걸 어디를 기점으로 이게 윗면과 옆면으로 나눠지느냐, 하이라이트를 먼저 찾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요 부분에 있죠. 반짝. 하이라이트가 뭐야? 반짝반짝 밝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걔네들끼리 이렇게 연결성 있게 연결되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 한번 살짝 그어보세요. 이렇게 살짝 그어보면 여기서 면이 꺾이는구나 라는 게 보이죠? 여기서 면이 꺾이는구나 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보면 그냥 강제로 쫓아가봐. 아, 그래 여기에 밝은 거 보이고 여기 갑자기 진해져. 그럼 옆으로도 슬쩍 가보는 거야. 쭉 가보면 참 신기해. 얼핏 볼 땐 안 보이는 게, 여기 색 차이가 약간씩 있네. 아, 진짜? 그러면서 막 찾아봐. 막 째려서 보면 보인다는 거죠. 자, 안 보일 때보다 얼핏 보는 것보다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같은 명암으로 묶으셔도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한 개의 선으로 같은 질감과 색의 느낌으로 그냥 한번 쭉 가세요. 일단. 그래서 같이 쭉 가. 자, 요 위에 또 다른 면이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도 한번, 자, 방향 틀었어요, 제가. 그죠? 방향을 윗면과 옆면의 방향을 틀었어요. 윗면은 또 이렇게 쓰고 옆면이 이렇게 써줬어. 자, 어때요? 아까보다 입체적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해서 선을 구분 지어가지고 색을 넣어주시면 네, 자기한테도 정보가 되고 보는 사람이 면이 이렇게 꺾였구나. 이렇게 선의 방향성을 강조해서 써주시면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놓은 거 안에서 내가 관찰을 더해서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네. 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지는 면의 크기도 이쪽으로 돌아가는 면은 좁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면은 약간 넓어지고 이쪽에서 보이는 면은 약간 더 넓으네. 그 얘기는 이쪽 면은 저쪽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여기가 면의 크기가 요 안에서도 다 변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면을 더 쪼개주시면 더 부드럽게 완만하게 넘어가는 거죠. 이해가시죠? 선 연습을 따로 시간 내서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배경 깔 때 선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자, 지금 제가 물체 안으로도 색이 막 들어가죠. 네, 여기 경계선 안에만 채워야지 하고 요거 따로 채우고 요거 따로 채우면 이 경계에 하얀 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 색깔을 지금 바닥면의 색깔을 어느 정도 줄 거야 라는 걸 계산을 했으면 그거보다 진한 잎사귀 부분은 어차피 걔보다 땅보다 진해질 거니까 색을 같이 넣어 주셔도 좋겠고 밝은 부분은 빼놓고 들어가셔도 좋고 하고 나서 살짝 지워 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이 살짝 좀 넘나들어야 한빛 공간 안에 있는 물체를 그리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배경색을 깔면서 이쪽 호박 안쪽으로 쓱 색이 먹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먹어 들어가니까 어때요? 이쪽이 조금 더 뒤로 쑥 물러나는 것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네. 이 뒤쪽에도 지금 밝은 줄기가 이렇게 싹 나왔다가 다시 그림자가 생겨서 어두운 쪽으로 묻어 들어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배경색을 한번 깔은 거 안에서 찾아주고 있죠. 지우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배경색을 한번 깔아준 안에서 그 배경색보다 더 어두운 부분들을 칠해서 걔네가 밝게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앞쪽에 더 밝아야 하는 부분들 이쪽에 이제 밝은 내 눈 쪽으로 가까이 오면서 밝은 부분 위쪽에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얘는 이제 밝은 줄기가 되는데 이 밝은 흐름이 뒤쪽으로 가면서 그냥 배경색에 깔렸던 색깔하고 비슷한 톤으로 멀어져 가면서 살짝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톤 자체가 점차적인 변화로 인해서 뒤로 물러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뒤쪽이 밝다고 해서 거기를 지우개를 확 지우지 마시고요. 그 톤 안에서 조금 더 밝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얘도 먼 쪽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그늘 자체를 너무 강하게 해주지 마시고 주변 톤보다가만 조금 어둡게 해서 이 그늘들의 명도 자체도 가까이 있는 아이들은 선명하고 진하게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멀어지는 그늘들은 약하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그늘들이 흐려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그거 자체가 또 원근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죠. 주변이 그려졌기 때문에 주변 그려진 만큼 내가 이제 주인공에 그렸던 명암도 조금 더 세분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세분화가 될 때는 내가 처음에 이렇게 잡아놨던 어두운 명암을 그대로 쫓아서 색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덩어리 안에서도 조금 더 어두운 덩어리, 조금 더 밝은 덩어리 해가지고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주시면 입체감이 더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어두운 부분들 꺾인 방향 쪽으로 강약 차이를 줘서 여기도 위쪽 중간 명암도 강약 조절하셔서 이 호박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면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켜 가면서 이렇게 쪼개 주시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동글동글한 양감이 더 살아날 거예요. 밝은 쪽은 힘을 빼고, 자, 위쪽도 이쪽에서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쪽 방향 쪽으로도 선의 길이감을 조절해서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도 한 번 더 꺾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시고, 여기 꺾이는 부분 한 번 더, 여기서는 하이라이트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니까, 자, 여기서도 이렇게 한 번 넣어줬는데 평면이잖아요. 여기만 보면 평면이야. 그런데 전체를 보면 얘가 평면처럼 보이지 않죠. 네, 그래서 여기 잘못 그렸는데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막 팠어. 그럼 여기 더 파야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되어져 들어가는 느낌을 보시면서 가시는 거지, 어떤 특정 부분을 내가 좀 덜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를 해주시면 나머지가 또 네, 들어가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최소한의 선을 쓰면서 조금 더 얘가 입체적이고 뭔가 설명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 보통은 이제 어두운 명암 쪽을 찾아보거나 형태가 이 끝에서 이렇게 꺾였나 안 꺾였나 그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선을 넣어줬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가 보이지 않으세요?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하고 얘 좀 붙어 보이죠? 이 선이 없었다면, 이 윤곽선이 없었다면 붙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체에서 얘가 뚝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건 얘를 진하게 그려서 얘를 떨어져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여기 보니까 그림자가 있다. 그죠? 네. 그림자를 활용해 보죠. 제가 이 그림자의 윤곽선도 싹 도려내듯이 그리지 않죠. 뭔가 이렇게 약간 강약 조절을 해서 조금 더 진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 그림자 색깔만으로도 이 위에 굴곡이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앞쪽으로 가까이 있는 줄기 쪽은 조금 더 힘을 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쓱 뒤로 간 것 같은 느낌 살짝 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설명적으로 가시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잎사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면은 좀 밝게 그려주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뒤집힌 잎사귀이기 때문에 빛하고 등지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려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이쪽을 조금 진하게 하고 이쪽을 연하게 해서 뒤로 한번 몸을 제껴서 보시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어두운 덩어리와 이 어두운 이 쪼가리들의 어두움이 서로 섞여가지고 산만하게 보여지는가를 보시고, 만약에 그래서 산만하게 보여, 그러면 내가 더 강조해줘야 하는 등진 부분을 한 번 더 톤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얘가 약화되면서 이쪽에 어두움이 큰 덩어리로 잡히면서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나머지 쪼가리들이 힘이 약화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두운 덩어리의 힘의 강함과 약함을 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조율을 해봐라. 그래서 그림은 어떤 특정 부분을 100% 완성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조율을 해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알겠죠? 네. 한번 해볼까요? 네.